안녕하세요. 73세 의사 윤병수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이 정보가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존 건강 상식을 뒤집는 이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60세 위를 겪고 발견한 놀라운 건강의 비밀입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 단순해서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진정한 건강은 일상생활 속 저희의 습관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루틴입니다. 33년간의 연구와 실천 끝에 완성한 7가지 건강 습관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저는 눈을 뜨자마자 무작정 일어나지 않고 베개에 기대 앉은 채로 천천히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여기서 꼭 5시 30분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어나는 시간에 천천히 숨을 고르며 그리고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찬물은 위장을 자극하고 뜨거운 물은 식도를 자극하지만 미지근한 물은 우리 몸이 가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온도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은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자연스러운 장 운동을 돕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특히 좋은 습관이죠. 두 번째는 15분간의 맨손 체조입니다.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15분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3분으로 시작했어요. 목 돌리기, 5회 어깨 돌리기, 각 5회 팔 들어 올리기, 3회 허리 굽히기, 5회 간단한 무릎 운동 10회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틈새 운동입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하루에 한 번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짧게라도 자주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진료 중간중간 1분씩 제자리 걸음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10분 정도 산책을 합니다. 네 번째는 계단 이용입니다. 제 진료실은 3층에 있는데 33년째 계단을 이용하고 있죠. 서두르지 않고 한 번에 2계단씩 뛰어오르지 않으며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는 올바른 식사 방법입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20번씩 씻고 반드시 앉아서 식사하시고 TV, 스마트폰 없이 음식에만 집중합니다. 식사 중간중간 물을 한 모금씩 마시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 9시가 되면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침대에 누워 10분간 하루를 돌아봅니다. 좋았던 일,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깊이 심호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마음 관리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난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있어.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심지어 DNA 복구 능력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33년간 현역 의사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이 마음 관리, 습관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7가지 습관이 제가 33년간 실천해온 건강 루틴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첫 번째 습관인 미지근한 물 한 잔의 효과는 제 환자들을 통해 놀랍게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요. 78세의 정기성님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만성변비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죠. 매일 아침 막 깨어났을 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그냥 물 한 잔이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습니다.
한 달 후 진료실에서 정기성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아침에 화장실도 편하게 가고 소화도 잘 됩니다. 약 없이도 장이 움직이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미지근한 물이 과학입니다. 찬물은 우리 위장을 수축시켜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고 뜨거운 물은 식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온과 비슷한 36, 37도의 미지근한 물은 우리 몸이 가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온도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자연스러운 연동 운동을 돕습니다. 밤새 쉬고 있던 우리 몸의 장기들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두 번째 습관인 15분 맨손 체조는 제가 가장 자신있게 추천하는 운동법입니다. 81세의 강준열님의 사례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조차 힘들어 하시던 분이었죠. 선생님 처음에는 3분도 못했어요. 강준열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늘려가니까 어느새 15분이 되더군요. 지금은 손주들이 공원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천히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15분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3분으로 시작했고 많은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목 돌리기, 5회 어깨 돌리기, 5회 팔 들어 올리기, 3회 특히 남성분들은 어깨와 허리 운동에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부위가 굳어 있더군요. 세 번째 습관인 틈새 운동은 특히 직장 생활하시는 남성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75세의 조민기님은 은퇴 전까지 30년간 회사원으로 일하셨는데 퇴직 후 당뇨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주말에만 등산 가는 게 전부였죠. 그게 오히려 독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새 운동 전략을 세웠습니다. 화장실 가실 때는 조금 멀리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전화 통화할 때는 서서 하기, 점심 식사 후 10분 산책하기,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혈당 조절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5분씩 12번 움직이는 것이 혈당 안정화에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거죠. 3개월 후 조민기 님이 기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피곤하지 않아요. 전에는 주말 등산하고 나면 월요일엔 녹초가 됐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칩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특별한 운동이나 무리한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들에 있다는 것을요. 네 번째 습관인 계단 이용하기 관련해 79세 이명호님은 20년 넘게 심장질환으로 고생하시다가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이명호님께서 힘없이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의료진 모두가 걷기조차 힘들 것이라 예상했죠. 그래서 저는 계단 운동을 제안했고 그분은 처음에는 한 계단을 오르는데도 5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도전하고 5개월 후 이명호님은 5층까지 혼자 올라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심장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2년이 지난 지금은 손주의 결혼식에서 직접 축하 연설을 하실 만큼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5번째 습관인 올바른 식사 방법은 76세 장태수님의 생명을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장태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숟가락이 좋으니 20번씩 꼭꼭 씹어서 드시라고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조금씩 식사가 가능해지고 6개월 후에는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해 주치 선생님도 놀라셨죠.
여섯 번째 습관인 저녁 루틴을 통해 새 삶을 찾으신 분이 있습니다. 82세 민성진 님의 이야기는 제 의사생활 33년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사례였습니다. 82세 민성진 님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와 사하신 후 극심한 우울증으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 했죠. 아내가 먼저 가고 이제 내가 아프니 자식들에게 짐만 될 것 같아요. 딸이 직장 그만두고 절 간호한다고 하는데 그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아들은 이제 장가 갈 나이인데 늙은 아버지 때문에 신부한테 미안해지는 것도 싫다고 하시고 민성진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빨리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그 말씀에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분께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매일 저녁 9시 전자기기를 모두 끄고 10분만 시간을 가져보시는 겁니다. 돌아가신 부인과의 행복했던 추억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감사한 일들도 생각해 보시고요.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으로 따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젯밤에는 꿈에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저보고 여보, 우리 자식들 좀 더 보고 가요 하더군요. 눈물이 나면서도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민성진님은 수면제를 끊으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1년이 지난 지금은 같은 처지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돌봄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딸한테 아빠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 행복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들도 얼마 전에 장가 갔는데 며느리가 저보고 아버님이 이렇게 활기차신 걸 보니 저희 아이도 건강하게 크겠어요 하더군요. 그리고 민성진님께서 저에게 아내가 저를 보면 이제는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7가지 습관을 통해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83세 노주연님의 이야기는 의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회복의 기록입니다. 선생님, 간 말기라고 하네요. 6개월, 그게 제게 남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노주연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오신 분이었죠. 그때 저는 제가 33년간 연구하고 실천해온 7가지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놀라운 결심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이 7가지 습관을 실천하는 과정을 일기에 쓰기로 한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오늘은 맨손 체조를 2분가량 했습니다. 내일은 3분 30초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글로 쓰면 뇌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실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앨런 피즈 박사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명확히 글로 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목표 달성률이 42% 더 높다고 합니다. 노주연님의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늘은 병원 복도를 3번 왕복을 목표로 합니다. 식사할 때마다 20번씩 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은 죽 한 그릇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던 노주연님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 노주연님은 혼자서 계단을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 후에는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해지고 3달 후에는 혈액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입니다. 라며 주치의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지나갔고 1, 2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주연님께서는 매일 환자들에게 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오늘 실천한 7가지 습관과 내일의 목표를 적어요.
이렇게 글로 쓰면 반드시 실천하게 되더라고요. 그 후 5년이 지나고 노정연님께서는 암센터에 계시는 다른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전파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댓글에 자신의 목표를 적어보세요. 이 7가지 습관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에 자신의 첫 번째 목표를 적어보세요. 나는 내일부터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겠습니다. 나는 매일 5분씩 맨손 체조를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목표를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과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그 한 줄의 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은 제가 의사로서 지내며 처음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하다 중환자실로 입원해 창 밖을 보며 생각을 하고 직접 연구해 만들어낸 7가지의 비결이자 생활 습관 루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격한 운동이나 장기간 걷기 뛰기를 자제하시고 이 영상을 보며 한 번씩 따라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아직 누르지 않으셨으면 누르셔서 꼭 건강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한 하루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